안녕하십니까. 더서디지털치과 대표원장 조세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강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강 관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다면 오늘 제가 구강 관리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외부에 있는 일이 많아서 양치질을 자주 하기 어려운데 최소한 이때는 꼭 해야 한다면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특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는 또는 자기 전 양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취침 전 양치질은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침은 구강 내에서 충치 발달을 많이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밤에는 이런 침 분비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세균이 활발히 증식해서 충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양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 양치가 어려울 때에는 최소한 물로 입을 헹구셔도 되고요. 치실 또는 구강청결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입안에 음식물 잔사나 충치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한 무설탕 껌을 씹어서 구강을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치실과 치간칫솔은 칫솔질 하기 전, 후 언제 사용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치실과 치간칫솔은 칫솔질 전에 사용하시는 것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치질을 하시기 전에 먼저 치아 사이 음식을 찌꺼기를 빼두셔야 그 사이로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시고 칫솔질을 하시면은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까지 칫솔모가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으셔야 되고요. 치아에 밀착시켜서 치아를 감싸듯이 움직여서 옆면을 따라서 위아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잇몸을 마찰시켜서 잇몸이 내려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거나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치간칫솔보다는 치실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충치가 많이 생기니 주위에서 전동 칫솔을 권하더라고요.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좋은가요? 초음파 전동 칫솔과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전동 칫솔 중 어떤 것이 구강 관리에 더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손목에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나 또는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리하고요. 또는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한테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압력과 각도로 구강 전체를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고요. 타이머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 양치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일반 칫솔보다 비싸고 정기적으로 헤드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신 다음에는 헤드를 바꿔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칫솔을 구매하려고 하면 브랜드나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은데 칫솔모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딱딱한 칫솔모는 그만큼 양치가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잇몸과 치아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는 치주 질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칫솔모를 추천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뭔가 병증이 없으신 분들은 중등도 강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치아 교정 중이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칫솔모가 아니라 교정장치 주변을 닦을 수 있게 만들어진 교정 전문 칫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칫솔을 구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백 치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가의 미백 치약 또는 시린이 저용 치약 등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치약은 특정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잠깐 쓴다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사용해야 치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백 치약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치아 표면의 착색을 버텨내는 그런 마모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그런 미백제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오래 쓰신다고 해도 치과에서 쓰는 미백제를 작용하는 것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드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백제를 자주 사용하시면 커피가 발생하는 착색 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아가 시린 경우에는 시린 치약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치약에 들어있는 특정 이온 물질들이 시린니에 들어가서 작용을 나타내면 시린 게 좀 진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미백 치약이나 이런 시린니 치약들은 특별하게 내성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내성보다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 미백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시린 정도가 어느 정도 강도로 없어지는지 그런 제조사의 설명을 좀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구강검진을 하기 위해 치과에 가면 불소도포를 3개월마다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가격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린이 불소도포가 필수인지랑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소도포는 기본적으로 치아를 건강히 유지하고 치아 우식, 흔히 말하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바르는 치료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치약에 기본적으로 고농도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약만 잘 고르시면 굳이 불소도포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치약은 성인과는 다르게 불소 용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불소도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농도 불소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에 안 좋은 반점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정도 또는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또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침을 좀 혼자 뱉을 수 있는 만 4세 이상 그런 친구들부터 불소를 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난 후에 발에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마모된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양치질을 언제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흔히 말하는 콜라나 그런 사이다 같은 걸 드시면 구강 내에 산성 성분이 많아지게 되고요. 탄산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산성 이온들이 치아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범랑질을 미세하게 녹이게 됩니다. 이렇게 녹는 환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칫솔 같은 거를 비비게 되면 어느 정도 치아가 조금 탈해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마신 후에 바로 양치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셔서 입안에 있는 산성 성분을 좀 중화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양치질은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양치를 한다고 하는데도 구취가 계속 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신경이 쓰이는데요. 구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취는 일단 양치질을 잘 하신다는 전제하에 치실을 좀 써보시는 게 방법이 되고요. 적어도 치실을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꼭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혀에 있는 백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아만 양치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혀를 좀 닦아주시는 것도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 방문하셔서 충치가 있는지 관리를 해보시는 건 좋은 방법인데요. 어떤 특정 치아가 충치가 심하면 양치질과 관계없이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치가 있다면 충치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강관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취가 계속 나신다면 그 원인은 치아가 아니라 식도일 수도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편도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셔도 식도 쪽에서 냄새가 올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치과적인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셔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식도인지 확인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약부용이나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잇몸약을 먹으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잇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중에 유명한 잇몸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치료제라기보다는 보조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치주주름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치과에 오셔서 기계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치과에서 오셔서 하시는 치석 제거, 가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잇몸 보조제는 통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일정의 대증 치료라고 좀 보게 되고요. 본질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챙겨 드시며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잇몸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이나 오렌지, 키위 등 그런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비타민을 말씀드렸으니까 하는 말인데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 하얗게 일어나는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B10번이나 B12번을 좀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비타민 효능군을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 복합체를 달라고 하셔서 복용하시면 그런 구내염 발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뼈 강화를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돕는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또는 침 분비를 촉진하고 플라그 제거에 효과적인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 사과나 샐러리 등 이런 것들도 잇몸이나 구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흡연,
그리고 과도한 당 섭취 등은 잇몸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환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강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